20대 트레이너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것부터 먼저 할 거다. 한 달치 월급 전부 다 사용했었거든요. 신용등급은 1등급입니다. 그리고 제가 신용카드를 왜 그렇게 많이 사용했는지 또 이유가 있어요. 그건 바로 제가 신용카드를 썼을 때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한다는 건 사실 내가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닌 거죠. 안녕하세요, 박윤창입니다. 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새해에 걸맞게 여러분들이 새해부터 챙겨가면 좋을 주제로 시작을 할 건데요. 제 채널명이 안전헬스잖아요. 헬스 생각하면 또 근육만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근육도 좋지만 재정적으로도 건강해야 삶이 안정적이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또 안전헬스 아니겠습니까? 제가 트레이너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여지는 것들이 중요한 직업은 맞아요. 트레이너 일을 막 시작한 선생님들이 소비와 절약에 대해서는 정말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으실 거거든요.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제가 20대 트레이너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것부터 먼저 할 거다 하는 내용으로 24년도 트레이너 일을 처음 시작하시는 선생님들에게 도움되는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주제는 체크카드랑 신용카드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은가 입니다. 이 두 개를 쓰는 게 어떻게 조절하면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주변에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면 이 얘기 꼭 하는데요. 신용카드를 안 쓰면 신용도가 떨어져서 신용점수를 올리려고 쓰는 거다. 할부도 잘 쓰면 또 포인트도 쌓이고 지출 통제만 잘 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 이 얘기 많이 하시죠. 여러분들, 저도 트레이너 3년차까지는 신용카드로 한 달치 월급 전부 다 사용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신용카드를 없앤 지 6년차고 체크카드만 사용하는데 신용등급은 1등급입니다. 꼭 신용카드를 무조건 써야만 신용점수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지출 통제만 잘 하면 되지 않냐 하는 생각으로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제가 3년을 썼었거든요. 특히나 트레이너 일을 시작하다가 회원들이 많아져서 주변 또래들보다 돈을 조금 더 잘 버니까 신용카드 만들어야지 하면 정말 다시는 건너올 수 없는 강을 건너실 수도 있어요. 제가 트레이닝을 하다 보니까 수업이 많아지면서 돈은 쌓여가는데 돈 쓸 시간이 없으니까 보상심리로 비싼 물건들을 많이 샀었거든요. 특히나 비싼 구두를 진짜 많이 샀었죠. 물론 지금도 잘 사용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정말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무조건 신용카드가 나쁜 거야, 체크카드만 써 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신용카드 3년차 또 체크카드 6년차 이력으로 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체크카드부터 설명을 드리면, 체크카드에 5만원이 있는데 저희가 사려고 하는 프로틴이 8만원이에요. 그럼 어떻게든 더 저렴한 프로틴을 사야겠죠. 결제를 애초에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신용카드는 내가 돈이 없어도 카드 한도 내에서는 다 살 수가 있어서 부스터도 사고 아미노산도 사고 크레아틴도 사고, 아직 운동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근육에 좋다는 건 다 사는 거죠. 그렇게 20만원이 나오면 결제한 금액이 바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다음 달에 빠져나갑니다. 근데 보충제를 많이 먹고 또 근육이 자랐는지 봤는데 그것도 아니라면 돈 잃고 머슬도 있는 거죠. 물론 신용카드가 체크카드에 비해서는 확실히 베네핏이 많은 건 맞는데요. 스스로에게 물어봤을 때 내가 돈을 절약하고 소비하는 습관이 잘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인 것 같다, 그런데 카드를 막는 습관이 있는 것 같다,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용카드를 없애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과소비가 너무 심해짐을 느껴서인데요. 내가 버는 돈보다 소비하는 비용이 더 크다는 거죠. 기본급과 인센으로 250만원을 버는데 300만원을 쓰게 되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제 실제 이야기입니다. 체크카드에 100만원이 있어. 근데 10만원을 결제하면 바로 체크카드에서 빠져나가고 90만원이 남아버리는 게 눈으로 바로바로 보이면 후덜덜하죠. 우리 택시 탔을 때 요금 올라가는 거 보면 되게 아깝잖아요. 이렇게 위기의식이 생기면 이번 달은 돈 좀 아껴 써야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신용카드를 왜 그렇게 많이 사용했는지 또 이유가 있어요. 그건 바로 할부입니다. 제가 신용카드를 썼을 때 할부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할부를 한다는 건 사실 내가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닌 거죠. 그땐 할부로 사면 싸게 산다는 것 같다는 미친 생각을 하던 때였고, 막상 샀던 물건을 또 많이 사용하지도 않아요. 이게 바로 할부의 늪에 빠져서 노예가 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할부가 처음에는 좀 망설이지 이게 점점 하다 보면 습관이 돼서 내 소득을 생각 아예 안 하고 가격이 저렴한 것조차 다 할부로 하려고 해요. 제 주변에도 있고요. 제가 할부를 가장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딱 봐도 내 수준에 안 맞는 비싼 물건인데 이게 할부를 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안 비싸게 느껴진다는 거인데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 친구가 1000만원짜리 시계를 차고 왔어요. 근데 그 친구는 진짜 그걸 찰 여유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친구는 그냥 1000만원 내고 사면 돼요. 근데 저나 여러분들 같이 당장 보충제랑 닭가슴살도 가격 엄청 비교해가면서 먹는 사람들은 이제 할부신을 찾게 됩니다. 1000만원으로 3년을 할부하면 얼마죠? 한 달에 28만원 정도만 내면 나도 찰 수 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할부를 이것만 할까요? 3년 동안 27만원을 내야 하는데 3년 진짜 길어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그 다음 달은 노트북도 또 할부를 사서 플러스 15만원, 그 다음 달은 또 핸드폰 10만원, 다음 달은
다음번에 또 침대를 할부로 사고 플러스 20만원 이렇게 계속 적립금처럼 빚이 쌓여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매달 수업으로 벌었던 PT 비용을 그대로 100만원, 300만원씩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300까지 찍어보니까 이때부터는 진짜 웬만한 도끼 아니면 신용카드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저는 연체 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연체가 되는 순간 신용점수는 저 바닥 끝까지 내려가게 되고 또 정지까지 될 수 있죠. 그럼 또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아서 쓰다가 또 다 쓰면 다시 카드를 발급하고 카드 돌려막기 들어보셨죠? 최악의 상황에서는 신용불량자가 돼서 수업 시간에 회원분들 운동하는 영상 찍어드리고 같이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할 때 연체금 문자 막 날라오면서 굉장히 낯뜨거운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카드 돌려막기 이야기 하니까 또 제가 생각나는 게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월급은 통장이라는 정거장을 거쳐서 스쳐만 지나갈 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저번 달에 긁었던 카드값으로 다 빠져나가면서 돈을 모으기는커녕 내 미래의 소득을 땡겨서 쓴 빚들을 다시 갚기 위해서 일을 하러 나가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몇 년만 반복돼도 할부의 노예가 되는 지름길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몇 가지 경험들을 더 얘기해 드려볼게요. 제가 식단 때문에 이마트를 자주 가는데요. 지금은 키오스크로 바뀌기는 했지만 예전엔 거의 줄을 서서 점원분에게 계산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앞에 있는 분이 결제를 하는데 5만 원인데 5개월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5만 원이 없어서 그랬다기보다는 그냥 할부하는 것 자체가 습관이 되어버린 경우인 것 같고요. 계속 장기적으로 이제 지속되면 또 카드값도 엄청 많이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할부를 해서 사야 되는 물건은 내 물건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습관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신용카드는 여러분의 돈을 공짜로 빌려주는 것 같은 착각에 들게 하지만 결제하는 그 순간에는 공짜인 기분을 들게 하죠. 하지만 할부는 잠깐의 짧은 대출을 받은 거고 결국 갚아야 하는 빚이랑 똑같은 개념임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꼭 명심하셔야 돼요. 신용카드의 최대 단점은 내가 돈이 없어도 돈이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트레이너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선생님들은 본인이 지출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땐 절대 신용카드를 빠르게 만들어서 쓰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수입이 늘었을 때도 이 버릇이 들면 버는 만큼 그대로 비율이 올라가서 쓰게 되거든요. 나중에 어느 정도 지출 통제가 가능한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또 발급을 받으면 순간 정말 좋을 텐데요. 막상 또 나름 소비를 잘 하는 것 같아도 결제를 보면 생각보다 와 많이 과소비된 청구서를 보고 또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매체들 보면 신용카드 빚으로 인생이 무너져 내린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저는 이분들이 원래 소비력이 태어날 때부터 엄청 심해서 그렇게 된 줄 알았는데 끝까지 보다 보면 또 생각보다 자잘한 내역들이 쌓여서 빚더미에 앉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돈이 바로 안 나가니까 의식을 못하고 계속 긁는 거죠. 그래서 정말 소비 컨트롤이 잘 되었을 때나 혜택들을 잘 선택해서 사용하면 좋을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너무 힘들고 신용카드로 인생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절대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될 수 있으니까 신중히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제 영상 보시고 나서 신용카드 때문에 망한 사람들 이야기를 좀 더 찾아보세요. 그리고 생각보다 내 주변에도 많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포인트나 혜택 때문에 꼭 필요하다 생각 드시면 출금 결제 기능 걸어두고 사용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한 달 뒤에 나가는 게 아니라 돈이 바로 빠져나가게 돼서 돈이 줄어드는 걸 보면서 지출 통제에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웬만하면 아예 안 만드는 게 베스트죠. 신용카드 경력자로서 체크카드를 먼저 사용하는 걸 추천하고 싶어요. 체크카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까지만 사용할 수 있으면서 돈이 바로 줄어드는 걸 어플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야 할 걸 그나마 덜 사게 해줘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어느 정도의 여윳돈은 다른 은행 파킹 통장에 두고 약간의 높은 금리를 받으면서 필요할 때 토스 체크카드로 돈을 옮겨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좀 번거롭긴 하지만 체크카드에 돈이 또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쓰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계속 옮겨가면서 쓰는 겁니다. 이게 진짜 귀찮긴 한데 내 통장의 잔액을 계속 확인할 수가 있어서 소비 통제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이렇게 돈을 아끼려면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생활비 계좌랑 월급 계좌는 따로 만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월급 들어오면 바로 저축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남은 돈으로 사용하셔야 해요. 다 쓰고 나서 저금하면 남는 게 거의 없으실 거예요. 제 저축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를 드리면 한 번에 많이 저금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밀린 신용카드 값부터 다 해치우고 나서 그게 첫 번째입니다. 더 이상 내야 할 카드 값이 없을 때가 오잖아요. 월급 250만 원을 받았다. 50만 원을 저금하고 200만 원을 쓰고 그 다음 달은 70만 원 저금하고 180 쓰고 이렇게 천천히 저축 비율을 높여 나가야지 한 번에 너무 많은 저금을 하려고 하면 또 오래 못 가서 포기하고 또 원래 안 좋은 패턴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우리 운동할 때도 꾸준히 할 수 있는 만큼 운동을 해야지 하루에 몰아서 5시간씩 한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저축과 운동은 정말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재테크랑 피트니스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신용카드는 나쁘니까 절대 만들지 말고 체크카드만 사용해 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최근에 해외 출장 때문에 신용카드 번호를 적어서 사이트에 결제해야 할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신용카드가 없으니까 좀 당황했던 적이 있었어요. 내가 주로 사용하는
사용하는 목적이 있어서 카드를 사용하고 혜택도 가져갈 수 있으면 삶이 더 윤택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결제를 잘 맞춰서 납부를 하면 실제로 신용 점수가 올라가는 것도 맞고요. 얼마나 잘 갚는지 은행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제때 잘 내면 신용 점수가 올라가겠죠. 대신 언제까지 내가 일을 이어서 계속 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또 이번 코로나 같은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으로 일을 쉬게 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몇 번씩 돈을 못 갚는 상황이 온다면 신용 점수가 떨어지면 물론이고 또 상황이 정말 안 좋아질 수 있죠. 빚은 좋은 빚과 나쁜 빚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또 설명드릴 시간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요. 나쁜 빚은 웬만하면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하고 거기서 나쁜 빚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 신용카드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24년도부터는 수업료와 기본급 받은 돈을 먼저 저축하고 그 다음 남은 생활비를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연습을 해보시고요. 그러다가 수업이 점점 늘면서 버는 비율이 늘어나고 또 소비는 반대로 늘지 않는 자제력이 생기면 그때 신용카드로 넘어가는 단계를 밟아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시간을 바꿔서 번 수업료를 절대 할부의 노예가 되지 않고 지켜내는 것, 이번 연도 목표를 가지고 같이 안전하게 자산을 불려나가 봅시다. 오늘도 안전했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다음번 더 멋진 트레이너가 되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